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책 하나만 추천해 달라 그러면 영순위로 꼽히는 책, 그리고 여태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 그 책은 바로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입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어찌 보면 진부하기까지 한 단어, 공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서적들이 계속 출판이 되는 건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의 외로움과 우울감이 팽배해지는 만큼 공감이라는 이 심리적 위안을 바라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뻔한 공감 에세이들하고는 달리 이 공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긍정해주는 게 공감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혜신 박사는 이거는 공감이 아니다, 이거는 감정 노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 또한 치유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상대에게 마음 상태를 물어보는 거는 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이 절망에 빠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원할까요? 절망에 빠진 마음을 나와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선 진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이고, 이때 사용되는 질문은 아무 질문이나 막 하면 안 되겠죠. 적절한 질문이 필요하겠죠. 적절한 질문.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나는 것보다 적절한 질문을 잘 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 다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스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은 질문은 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고 상황이 아닌 상대의 마음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좋은 질문의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만약에 집을 가출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경우에 제가 친구한테 야, 너 날 추운데 어디서 자려고 그래? 라고 질문하는 건 이 상황에 집중한 거죠. 가출을 한 상황. 근데 이런 질문이 아니고 야, 너 어떤 마음이 들어서 가출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황보다는 이 친구의 마음에 집중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집중한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제 상대방이 철없는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공감을 해주면 이 사람이 더 삐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충고나 조언,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주로 해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충고나 조언, 평가, 판단은 내가 아무리 한들 이 친구한테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거를 상대방한테 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이 우리들의 오만함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말로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기만 하면 상대방은 알아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에도 대화해주는 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그 분노가 이렇게 사그라드는 느낌이에요. 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줬을 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감정이 드는 건 정상이야. 에휴, 저 자식 죽여야지.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없겠죠. 보통은 그런 위로를 받으면 그래, 밉지만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가 사그라들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책의 제목인 당신이 옳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죠.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자면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옳다입니다. 행동은 옳지 않을지언정 마음은 언제나 옳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느낌만 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전달해주기 위해선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지만 말고 공감을 하기 위해 더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느끼겠죠. 이 친구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가 되는 척 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공감에 대한 강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이 공감은 인간관계를 위한 단순한 이 대화 스킬을 훌쩍 뛰어넘는 심리 치유를 위한 스킬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편협함과 경솔함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좋은 책이었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게 선물로 줬어요, 몇 권. 그만큼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책 내용에 정혜신 박사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질문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 요약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쿠키 영상으로 따로 이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공감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지켜져야 남을 공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켜지지 않는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나를 막대하는 상사.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하고 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려는 상대방한테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맞춰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상대방을 상수에 놓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대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일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쿠키 영상으로 전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